아까 박근혜 정부 이제 비판을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 대통령 하니까 자꾸 이거 이제는 구박 대통령, 신박 대통령, 구박, 신박 이렇게 구분을 하든지 뭐 남녀로 구분을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핵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큰 딜을 해가지고 한국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 핵무기로 무장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거지군데 월남 베트콩한테 쫓겨서 월남에서 철수하고 우리가 밀어주었던 한 5,000명 죽으면서 밀어주었던 월남이 공산화가 되고 보트 피플이 생기고 하는 것을 1975년에 본 그 기억이 새롭고, 카트가 또 등장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때 이제 그런 예고가 1976년 이미 선거운동도 나왔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을 보고 국가 생존 차원에서 핵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재처리 시설을 불란서에서 도입하려는 게 포착이 돼가지고 그걸 미국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강행을 하면은 한국에서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도입한 원자력 발전소의 제일 핵심은 원자로죠. 원자로 수입을 못하도록 하겠다. 그게 다른 금융 지원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면서 그 대신 민간 부분의 원자력 기술은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국산화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적 핵 개발로 가서 세계적인 21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발전소는 단 하나도 없는데, 북한은 무기 만드는 쪽으로 이 핵 기술을 발전시켜서 하나는 민족 공멸의 핵 개발에 성공하고, 또 남쪽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정 공용할 수 있는 이 원자력 발전을 만들어가 우리가 쓰는 이 전기의 한 30%를 35% 정도를 거기에 의존하는 이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갔다가 이제 그것이 한반도에서 한번 서로 격돌을 하게 된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로 공갈을 많이 쳤습니다. 그 공갈인지 진짜인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정전협정을 파기한다 했는데, 정전협정은 서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중국군을 대표해가지고 평덕회, 북한군을 대표해가지고 김일성, 유엔군을 대표해가지고 클라크, 이 세 사람이 서명을 하고 한국은 빠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북진통일을 하는데 무슨 정전협정이냐 해가지고 우리는 빠져버렸습니다. 정전협정 서명 대상자가 다 합의를 해야 정전협정이 파기되는 거지, 누가 뭐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공갈입니다. 저게 공갈. 파기된 게 아닙니다. 파기할 수가 없어요. 합의가 돼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북한의 협정 파기 선언을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파기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겠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나옵니다. Preemptive Nuclear Strike를 하겠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거는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핵 보유 국가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단 한 나라도 핵으로 상대방을 먼저 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남이 공격하면 할 수 없이 핵무기를 쓰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핵으로 가지고 핵을 갖지 않는 나라, 더구나 한국처럼 핵을 갖지 않는 또 민족, 동족을 향해서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외국 언론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고소하고 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이 정부나 언론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사소한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북한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결합시켜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은 미국이 지금 평양에 핵 공격을 해도 국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핵을 가지고 선제 공격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이 핵무기로 평양을 때려도 북한이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아주 치명적이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 재래식 무기로 먼저 공격을 하겠다 하는 것도 이건 전쟁 범죄예요. 그러나 핵무기로 비핵 무장 상태의 동족을 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 범죄 중에서도 이건 꽃배기입니다. 꽃배기. 전쟁 범죄. 두 번째는 핵무기는 인류 전체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반인류 범죄입니다. 반인류 범죄. 전쟁 범죄, 반인류 범죄는 유엔 안보리가 책임지고 처벌을 해야 돼요. 유엔 안보리는 이 세계 질서의 경찰관 노릇을 합니다. 특히 유엔이 가장 응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와 반인류 학살,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범죄, 뭐 유태인 학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한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는 별도로 이 발언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고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이런 놈이 있다 세상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이후에 완전히 테러 집단 속에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게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성이 테러 집단이다. 알카에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어요. 스스로 보여줬습니다.